자, 은행들이 주담대 대출 조건을 담합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 진짜 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부터 봅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4대 은행 대출 담합, 이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4대 은행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담합 주도를 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의견을 들을 거면은 우리는 중립받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 국민신한, 우리하나 등 4대 신용은행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나눌 때 담보 인정 비율, 즉 LTV를 주요 거래 조건으로 담합을 했다. 그래서 각 은행이 경쟁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짬짬이를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봤더니 지금 공정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합 행위 조사 결과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그래서 봤더니 정부가 정한 LTV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 주택, 건물, 공장 등 LTV 정보를 공유했고, 그래서 과징금을 수천억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은행이 개인과 기업, 주택과 공장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LTV의 경우의 수는 7천여 개이고, 서로 알 수 없는 LTV 정보를 공유해 각의 기업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담합해서. 그래서 보니까 4대 은행은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정부에서 LTV 규제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서울의 경우 은행 내부의 LTV는 80%를 넘지만 LTV 규제로 따라서 50에서 70%의 대출만 집행하고 있다. 즉 정부 입장에선 뭐예요? 아니, 정부라기보다는 공정위죠. 뭐 정부 입장이겠지만 너네 LTV 80%도 내줄 수 있는데 너네끼리 정보 공유해서 50에서 70%만 내준 거 아니냐.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LTV 규제가 규제 지역 50%고 나머지 지역 70%인데 우리가 어떻게 80%를 내주냐. 여기 들어가서 짤은 안 만들었지만 농구선수 출신 허재 감독님이 중국 가서 그런 거 했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발 진짜 짜증나게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요게 뜻하는 바는 뭐예요? 은행 압박 넣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은행에 주문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저것 주문할 것들도 많고 주문한 것들도 많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 저희가 많이 했었죠. 첫 번째로 금리 건드렸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실질적으로는 금리보다 DSR 때문이에요. 근데 금리빨 빼고 나면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눌렀죠. 그리고서 안 되니까 이제 DSR 우회 정책을 썼어요. DSR 우회를 해줬다. 그래서 DSR 우회 해줘놓고서 문제 생기면 은행 탓. 잘된 건 내 탓, 문제는 은행 탓. 그 다음에 이번에 PF 지원 들어가라고 하죠. 상생금융 들어가라고 하죠. 또 실질적으로 50년 주담대도 정부 주도예요. 50년 주담대도 정부 주도예요. 이번에 막 5대 은행이 50년 주담대 막 풀어가지고 문제가 됐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또 은행 탓했지만요. 실질적으로 60대에게 50년 주담대를 내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65세가 50년 주담대를 받으면 115세까지 갚으면 됩니다. 이 주담대 어디서 내줬을까요? 1번 국민은행, 2번 신한은행, 3번 하나은행, 4번 우리은행, 5번 농협, 6번 주금공. 주금공에서 내줬어요. 주금공 정부기관 아니에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 아니에요? 주금공에서 내줬어요. 5대 은행에서 안 내주고. 근데 막 5대 은행만 맨날 은행 탓하고 욕했는데 저거 정부에서 주도해서 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40년, 50년 주담대 계속 풀어주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해놓고서 안 되면 은행 탓하고 있죠. 그러면서 은행이 뭐 과잉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은행에서 계속 상생금융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 터지지 않게 은행에서 계속 대출을 해줘야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을 때리도록 만들고 있죠. 아니, LTV 80%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너네 담합해가지고 50에서 70%밖에 안 빌려줬잖아.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최근 두 달 거래의 집값을 보면요. 자, 12.2억 하락 24%, 8.5억 하락 18%, 16, 18%, 47%. 지금
노도강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권에 다 지금 강남 서초입니다. 15%, 35%, 26%, 26%. 자, 용산, 송파, 강남 2구, 강남 3구 중에서도 조금 또 갈리죠. 강남 2구, 강남 서초 조금 벗어나니까 이런 데서 떨어지는 것들 보니까 다 20에서 40% 가량 떨어지고 있다. 와용성, 그 다음에 강남 4구 중 나머지 2구 이런 데가. 그러면요, 지금 한 20% 떨어졌는데 LTV를 80%를 은행에서 빌려준 여력이 돼서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넘기지. 나 같아도 경매 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저기엔 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젤3가 왜 나왔냐, 이 부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바젤3가 나온 이유는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왜 망했어요? 대출 많이 내줘서. 대출 많이 내줘서 망해요? 아니죠. 어떤 대출 많이 내줘서? 부실 대출 많이 내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LTV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죠, 항상. 문제가 터지면 담보를 회수하면 되는 거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에 미국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많이 내주려고 할까요? 조금 내주려고 할까요? 당연히 대출 많이 내주려고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요, 이자 3%라고 해봅시다. 50%로 빌려줘서 5억을 빌려주면요, 5억에 3%면 얼마죠? 연 1,5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근데 70% 빌려줘서 7억이 되면요, 연 2,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은행 내규대로 80% 빌려줘가지고 8억을 빌려주면요, 2,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 900만 원의 이득이죠. 연 900만 원의 개이득이죠. 근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막고 이렇게 빌려준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정부에서 돈 풀라고 50년 주던데 풀라고 그랬어요. 풀었더니 돈을 빌려줘도 지은이을.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 규제하라고 해서 규제했더니 LTV 너네끼리 담합해가지고, 규제는 정부에서 했지만 담합은 너네끼리 LTV를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은이을. 뭐라든 책임을 다 은행한테 떠넘기고, 은행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이유는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왜냐면 지금 아까 보시지만 PF 시장도 있어요. 여러 가지 PF 문제도 있죠. 가계부채 문제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기업부채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또 한전채 말씀하셨죠. 채권 시장 문제도 있죠.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되니까 기업 금리 낮춰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기업 부채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IMF 뛰어넘는 수준의 기업 부채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상생금융 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 풀고, 그래서 돈 더 빌려주고, 싸게 빌려주고, 은행 빌려주고, 가계 빌려주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또 이제 은행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조금밖에 안 빌려주냐. 더 빌려줘야지. 총선 때까지 터지지 않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수익이 그렇게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도 많이 나고 그러죠. 아니, 수익이 저렇게 많이 나는데 대손 충당금이 안 싸요. 은행 내부에서 돈잔치해서 그래요? 요즘에 예전처럼 퇴직금도 안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 많이 줄 때 관둘걸,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어요. 희망퇴직금 이어서 성과급 줄 하향하고 있다. 돈 엄청 번다는데? 왜 하향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신용자들이 돈을 잘 갚을까요? 잘 갚으면은 고신용자가 됐겠죠. 돈을 갚기 힘든 분들, 저신용으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잘 못 갚아가지고 처음부터 저신용자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싸게 대출을 내주되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손실성은 높아지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 지금 그 법정 최고이자 금리에 가까워져서 20% 정도의 대출이자를 더 올리지 못하는데, 예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아예 예금 금리 낮춰가지고 예금 빼버리고 대출도 안 내주고, 이런 뭐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부실을 은행에서 떠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에 은행권에서 상매각한 금액이 재작년 금액이랑 맞먹을 정도고,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작년 대비 2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부실채권을 태우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부실채권을 그렇게 많이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은행에서도 지금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한테 더 내놔 안 내놔? 잡고 있는 거다.
저희는 웬만하면 은행 편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은행 엄청나게 욕했어요. 근데 은행도 기업이잖아요. 그 은행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2금융권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고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년 주담대도 여론 안 좋아지니까 은행 탓됐죠. 지금도 뭐예요? 또 대출 축소되고 거래량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니까 또 은행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말 안 들으면 계속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말 잘 듣고 너네가 좀 위험하더라도 돈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 이거다. 근데 은행 죽으면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예금은 피해를 봅니다. 물론 1금융권이 이 정도로 망한다고 망할 정도로 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부실해져가지고 은행 등급 세계적으로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은행 등급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 대비로 은행 등급 많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게 되면요. 문제는 달러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도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관치금융 할 때가 아닌데 요것도 은행 압박 넣는 관치금융 중에 하나다. 너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때릴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고 규제는 정부에서 한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빌려줘서 문제가 됐다면 너네가 담합해가지고 더 빌려줘서 억지로 대출을 더 뚫었다. 50년 주담대처럼. 그건 명분이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대출을 덜 빌려줬다. 왜? 위험해 보이니까 대출 덜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 마음이지 빌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덜 빌려줬다고 압박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은행 압박 넣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유동성 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은행도 한계다. 그러니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